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하성 하면은 곽태선 이렇게 이름이 같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때는 이제 1등도 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구로구 행복주택을 갔는데 이 문제 때문인지 장하성 실장이 거기 앉아 있는데 표정이 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중앙일보가 이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문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장하성 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최종 임명 단계에서 석연치 않게 낙마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거죠? 지난 1월 말에 곽태선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본부장 자리에 지원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건데요.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청와대도 인정을 했는데 이게 그런 권유가 아니라 잘 해보라는 덕담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곽태선 전 대표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4월에 사실상 내정 통보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증 과정이 길어지더니 6월에 이제 임명 불가 통보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곽태선 전 대표에 의하면은 이 김성주 이사장이 임명 불가 통보를 할 때 병역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병역? 그렇습니다. 이 곽태선 전 대표는 13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30살이 넘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3주 민방위 훈련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예. 당시의 병역법으로는 이게 이제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코드를 못 맞춘 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코드 못 맞춘다는 건?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연기금이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른 기관의 의결권 활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도 하고 설득도 해서 기업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곽태선 전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이제 대표를 하면서 어떤 수익을 불리는 이런 활동에는 확실한 능력이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의 활동을 유도하는 이런 쪽에서는 좀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권 핵심부에서 좀 확신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보수 언론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CBS 노컷뉴스가 또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과정에서 이 곽태선 전 대표의 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아하. 특히 병역 문제에 예민한 국민 감정까지 고려하면 결국 어쨌든 공공기관 임원 직무는 맡길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뿐 아니라 아들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하는데 나이 많이 들어서 회복해가지고 이런 방식이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장하성 실장은 인사 개입 의혹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응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나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인사 과정 이런 것들에서도 장하성 추천설 이런 게 계속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금융계 인사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장하성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청와대 수석 바뀐 것까지 포함해서 장하성 실장 계속 좀 곤혹스럽네요. 이 언론이 장하성 대 김동연 구도 이걸 계속 재생산하는 와중에 관료 출신인 이제 윤종원 수석이 등장한 데다가 원래 바로 직속부하였던 정책기획비서관인 정태호 수석이 또 일자리 수석으로 가서 뭔가 장하성 실장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바 있거든요. 지금 정책기획비서관은 아직도 공석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경제 성적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 난감한 것인데 당분간은 좀 장하성 실장의 표정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오늘 마침내 미중 무역 전쟁의 총성이 이제 울리게 됐는데요. 이 뉴스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미 발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방적으로 이익이 불공평하게 다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로써 서로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하고 중국이 바로 또 보복하고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문제의 힘겨루기는 역사가 오래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막 불이 붙었던 건데요. 이 미국의 금융산업들이 흔들리면서 제조업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이었는데 중국이 또 제조업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상황이었다는 거죠. 최근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국의 관세 부과도 중국의 첨단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만 오바마 정권 때는 일방주의를 대놓고 표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는 그런 차이는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전쟁이 시작된 모양새인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는 일단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의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은 수출 분야에서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의 총 수출액의 각각 0.09% 또 0.19% 수준이니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예.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민간기관들은 대중 수출 부분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한국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가장 크게 흔들릴 10개국 중에 6위에 뽑혔다. 이런 이제 그 보도도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산업부는 민간 분야에서 좀 피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유럽 시장까지 무역 전쟁에 가세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좀 주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건데 미국이 관세 매기면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은 그에 또 5배 이상 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막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가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사비키 세 번째 항목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갇혀있는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모두들 아주 급박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구조 작업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면서요. 이 태국 해군의 특수부대죠. 네이비실의 예비역 잠수대원이 이 동굴 내부 구조 통로에 산소 탱크를 배치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에 이송됐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각계 전 세계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가서 막 돕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실종 소년들의 생존을 확인한 것도 이 베트남에 있던 영국 동굴 탐사 전문가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자진해서 태국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피파 회장이 또 소년들과 이 코치를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초대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나서서 좀 구조를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론 머스크 별명이 아이언맨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의 얘기인데 우주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생존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동굴 내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빼내는 작업을 지원하고 이걸 가능케 하는 강력한 배터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터널 굴착 회사가 있으니까 이 구조 통로 확보를 위해서 양방 굴착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다만 태국 정부의 수락 여부는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로 지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걱정인데 제발 무사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동굴 깊이가 깊고 또 물도 차 있어서 구조가 쉽지 않고 소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서 수영과 잠수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온다. 이런 방법도 모색되고 있는데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학생들이 재난 상황에 처한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꼭 건강히 월드컵 결승전 보러 가는 광경 좀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